항등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는 이 유형은 오늘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5개의 예제를 풀어주면서 웬만하면 이 안에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제 5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걸 가지고 실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연습을 해볼게. 문제를 보면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경우는 양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준다 그랬지? 양변 x의 값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볼게. 좌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2 빼기 8 플러스 3. 그 다음에 우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값은 이 식만 계산해주면 끝인 거야. 2에서 8 빼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4제곱 해주니까 답이 8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예제 6번. 문제에서는 이번에 x-1, x-1의 제곱, x-1의 세제곱.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봤었던 유형이랑은 조금 변형이 된 거야.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고, 문제에서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짝수 항들만 더하라는 걸 물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첫 번째부터 마지막 항까지 그냥 더한 것과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번갈아 나와 있는 그 식 2개를 더하기를 해주면 짝수항들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짝수항을 먼저 구할 때 일단은 2개의 식을 먼저 구해놔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는 A0부터 A6까지 더한 값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와 달리 우변에 x-1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엔 x의 값에 1이 아닌 2를 대입해줘야 되겠지. x2를 양변에 동시에 대입을 해주면 그 다음에 우변은 x의 값에 2를 대입해주면 a0에 이 숫자들은 다 2 빼기 1의 거듭제곱 형태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사실 이 값은 이걸 계산하면 돼. 16이 되겠지? 두 번째는 더하기와 빼기가 번갈아 나와 있는 그 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 항을 찾으려면 양변 x 값에 무엇을 대입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홀수항들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마이너스 1을 거듭제곱해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홀수항들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기 위해선 x의 값에 0을 대입해주면 홀수항들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x의 값에 0을 한번 대입해볼게. x 0 대입해주면 좌변은 0 빼기 0, 6의 제곱이랑 36이 되겠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번갈아 나와 있는 항은 답이 36. 결론적으로는 문제에서 짝수항들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1번과 2번식을 연립방정식 하듯이 더하면 짝수항들이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1번과 2번식을 한번 양변 더해보자. 좌변을 더하면 2a0부터 2a6까지가 나올 거고 우변도 동시에 16이랑 36을 더해주면 52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답은 26이 되겠지. 이처럼 짝수항들을 구할 때는 1번과 2번식을 미리 구해놓은 이후에 이 둘의 연립을 통해서
이 식을 구하는 게 좋아. 예제 7번. 이번에는 x-1이 아니라 우변이 x 플러스 1이 주어져 있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있지. 얘는 홀수항만 더하는 걸 물어보니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구한 이후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빼주면 홀수항들만 나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한번 구해보자. 얘는 x의 값에 뭘 대입해주면 될지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변이 플러스 1의 거듭제곱 형태꼴로 나와야 하니까 첫 번째 식은 x에 0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양변 x에 0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그냥 1이고 우변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니까 이 식은 답이 1이 되겠지. 두 번째는 더하기랑 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 있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번엔 이 항들이 홀수항들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홀수항들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꼴이 나오기 위해서 x의 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줘야 홀수항들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꼴로 나오겠지.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좌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256, 거기에 1 더하면 257.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257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1번 식과 2번 식을 연립으로 빼주면 될 거야.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면 짝수항들은 사라지면서 홀수항들이 2a1.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3에서 마이너스 a3을 빼니까 우변도 동시에 더해주면서 258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120. 마지막 예제 8번. 얘는 항등식의 개수의 합 구하기에서 살짝 변형이 된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계속 봐왔던 우변이 식이 쭉 써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64다라는 것만 주어졌어. 이거는 이따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주어진 식을 세제곱을 해서 전개를 하면 가장 높은 차수가 x제곱을 세제곱하기 때문에 x 6제곱이 가장 높겠지. 그 다음에 차수가 한 개씩 낮아지면서 x 5제곱, 그 다음에 x 4제곱, x 3제곱 순서대로 쭉 전개가 될 거야. 그러면 각각 항들의 개수가 존재하겠지. 근데 그 개수를 더해서 64라는 얘기거든. 이거는 그러면 해석을 해서 우리가 식을 써보면 가장 높은 차수는 x 6제곱 항이고 그럼 선생님이 a1 x 6제곱 플러스 이번엔 다음 차수가 x 5제곱인데 개수를 모르니까 a2 x 5제곱 그 다음 차수는 x 4제곱 걔도 개수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써지면 마지막에 상수항만 남는 a7이 될 거야. 그러면 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라는 이 해석이 우리가 계속 앞에서 풀었었던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란 얘기는 선생님이 쓴 식에서 A1부터 A7까지 쭉 더하라는 얘기고 이 우변에 x의 값에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이 식이 나오겠지. 양변 x에 1을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7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9의 세제곱 우변은 얘가 나오겠지. 그러면 a 플러스 9의 세제곱이 개수의 합이란 얘긴데 문제에서 그걸 64라고 제시했으니까 얘는 64란 얘기지. 그러면 세제곱했을 때 64가 나오려면 이 a 플러스 9라는 놈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답이
마이너스 5.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는 이 유형은 오늘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5개의 예제를 풀어주면서 웬만하면 이 안에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 5개의 유형만 잘 숙지를 해놓고 x의 값에 어떤 숫자만 대입을 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서 잘 응용을 하시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